뒤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빵디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환학생을 가기 위한 분들을 위해 총 3편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연하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싹 입문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둘 다 이공계열 학생이고 이 친구는 특히 복수 전공을 하고 있어요. 이공계열 학생들 중에서는 교환학생을 가는 친구들도 별로 없고 선배 중에서도 별로 없지 않나요? 정말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공계열로서 이제 교환학생을 준비하는데 어려웠던 점이나 저희가 했던 고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으면 하는 거는 졸업 이수 조건을 확인을 잘 하신 다음에 가서 어떤 전공을 들을지와 교양은 또 어떻게 채울지, 또 그리고 선수 과목 같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학기에 파견을 갈지에 대해서 꼭 계획을 잘 세워두셨으면 합니다. 먼저 저의 경우에는 융합 전공을 하고 있는데 3, 4학년 때 있는 융합 전공 과목을 미국에서 듣게 된다면 학점 전환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 과목들을 미리 1, 2학년 때 다 들어놓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도 꼭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시길 바래요. 미국 학교에서 프리리퀴짓 과목들은 이제 선수 과목을 말하는데 이공계열의 경우 문과 계열보다 더 이런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런 것을 꼭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전공 과목들을 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단일 전공이었다면 교환학생 파견은 아마 안 갔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취업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험을 위해서라면 저는 아마 석사 유학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정성 루트를 벗어난 지 오래이기 때문에 그냥 고민도 하지 않고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복수 전공을 하면서 이제 교환학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거에 관련해서 어려움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복수 전공을 하면 거기서 들어야 하는 전공 필수 과목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파견을 갔을 때 그 학교에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자기 졸업 요건이 좀 불안하고 이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학과별로 이제 단기 방학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은 크게 본교에만 등록금을 내는 교환학생과 상대교에도 등록금을 내는 방문학생으로 나뉘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문학생 그 프로그램의 명문대나 이제 랭킹이 높은 학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스턴대나 뉴욕 주립대, 일리노이 공대 등의 들어본 것 같은 그런 학교들이 교환에는 잘 있지 않고 방문, 돈을 더 많이 떼야 되는 학교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시는 분들은 저희는 장학금도 못 받아서 그냥 교환으로 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파견을 가기 때문에 올해 2월에 서류 전형을 마쳤습니다. 파견을 가려고 하는 학기에 길면 9개월 아니면 7개월 정도 앞당겨서 지원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저희가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공인어학 성적인데요. 시험을 빨리 봤다고 해도 성적이 늦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청 기간에 맞춰서 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에 학기가 시작하는 것과 다르게 9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요. 때문에 1학기보다는 2학기에 파견을 가심을 더 추천드려요. 환영회도 많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5점을 넘으면 지원 자격이 돼요. 하지만 학점이 높을수록 그 상대교에서도 학생을 좋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죠? 그리고 공인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 나라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크게는 유럽은 토익, 미국은 토플을 위주로 봅니다. 저희 학교를 예시로 드리자면 토플 같은 경우 60점 이상이면은 그래도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생기고요. 85점이 넘으면 이제 저희 학교 체제에서 1등급으로 환산이 돼서 거의 모든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토익 같은 경우는 600점 이상 600점 맞나? 700이다. 토익은 700 이상이면은 갈 수 있는 학교가 생기고
이제 900점이면 모든 학교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이 대학마다 토플 평균을 보거나 내 과목 각각의 커트라인이 있는 학교도 있어요. 다음은 저희가 미국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토플 성적이 있었어야 됐는데요. 각각 독학, 해커스, 종합반 이렇게 다녀서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학원파. 먼저 저의 스펙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수능 1등급에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토종 한국인이고요. 따로 해외 공부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미드나 팝송을 듣는 걸 좋아해서 그냥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해커스를 2달 동안 다니고 토플 성적은 83점이 나왔고요. 네, 자세한 성적은 이렇습니다. 해커스의 장점으로는 먼저 빠른 시간에 시험 유형을 파악하기가 좋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면 정말 유용하겠죠? 그리고 학원에서 구교재나 최신 규칙 정보에 대해서 많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스터디였는데요. 이 스터디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강제성을 주기 때문에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저는 솔직히 학원이 잘 맞았어서 크게 단점이랄 게 없지만 비용적인 부분이겠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종합반과 교재비까지 해서 약 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 달에? 그렇죠. 한 달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한 달은 기본반, 또 한 달은 중급반을 다녔는데 결론적으로는 기본반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이제 문법을 배우는 거에 차이가 있는데 문법을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라면은 굳이 문법 수업이 필요한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중급반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먼저 단기간 고효율로 끝내고 싶은 분, 그리고 저처럼 토종 한국인으로 한국식 교육을 받아오신 분, 그리고 방대한 숙제량을 버텨낼 수 있는 시간과 체력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을 추천드립니다. 꿀팁 하나 드리자면은 해커스를 등록을 해도 그 한 달을 다 다닐 필요가 없이 2주 정도 하고 환불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해커스 학원 자체가 환급이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활용해서 2주 동안 그냥 토플 시험 유형을 빠르게 파악을 하고 2주 나는 독학하겠다 하고 환불을 받으시면 돼요. 네, 저도 수능 1등급 영국에서 초등학교 때 1년 거주한 적이 있고 지금은 영어랑 관련된 전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턴을 하면서 한 달 동안 독학을 했고요. 점수는 97점이 나왔습니다. 독학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로 가격이 있는데요. 저는 교재비밖에 안 들었습니다. 토플 응시료가 더 비쌌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제가 하는 공부 방법에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헤매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스피킹과 라이팅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첨삭이 없이 혼자서 그냥 쓰고 고칠지 아니면 자기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문법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리딩과 리스닝에서 혼자 공부를 할 자신 있는 분들, 장기적으로 공부를 해도 괜찮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독학을 하시더라도 라이팅과 스피킹은 첨삭을 몇 번이라도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팁이랑 미리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 제일 중요한 학점 관리 그리고 어학 성적, 이 두 가지가 이제 상대교도 그렇고 저희 학교도 그렇고 그리고 장학금 신청할 때도 그렇고 다 보여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학교의 급도 달라지고 기회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꼭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학점은 그때그때 채워서 들으세요, 제발. 학점 인정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채워서 가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 국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그때그때 확인하고 그 대학별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속 확인을 하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드릴 팁은 국제처와 좀 친해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국제처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관하거나 국제 교류 프로그램들을 참가하시면서 일단 영어 회화 실력이 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제 학생회에서 1년 이상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저희한테
국가 선택이라든지 학교 선택에 엄청 큰 도움이 됐어요. 저희가 다른 학교에서 온 친구들도 만나면서 그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제 저학년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나중에 교환을 가려고 해도 지금 미리미리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들으면은 편안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교환학생을 가기 한 1년 전부터 국제처랑 계속 상담을 하면서 질문도 하고 선생님이랑 얼굴을 많이 익혀놨어요. 소식이 생겼을 때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고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미리미리 국제처과 컨택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저도 진짜 이공계열로서도 그렇고 여러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스스로한테 2가지 질문을 딱 했어요. 한 가지는 이런 기회가 앞으로 내가 살면서 또 있을까? 2번째로 이 기회를 놓치면은 내가 후회를 할까? 이런 질문을 진짜 간단하게 하고 나니까 그냥 가야겠다라는 결론으로 이르렀어요. 여러분들 망설이지 말고 그냥 가세요. 가기로 결심을 해놓으면 좀 그 자잘자잘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미래의 내가 다 똥을 치우게 됩니다. 게으르면 좀 곤란하겠죠? 또 이제 같이 학교를 가는 친구가 있으면 좀 편합니다. 좀 편해요. 일단 친구 꼬셔요. 이 학기 이 학교로 간다 이렇게 정해놓고 같이 준비를 하시면은 조금 편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판디스! 반디스! 판디스! 약간 프랑스 발음처럼 해줘야 돼. 왜 프랑스요? 지금까지 판디스였습니다. 반디스. 판디스.